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빠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예요. 무엇이든 궁금하시면 물어볼 수 있는 비포 TV입니다. 우리 아빠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이니 같이 들어보실래요? 우리 영화 드라마처럼 시작하시죠. 오늘은 앱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 앱 개발자가 아닙니다. 작년에 앱 개발을 처음 시작했고 지난달에 난생 처음으로 앱을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남들에게 나 이거 만들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를 도전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이때 참아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냥 조용히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를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겠는데 1살 아기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를 보면 가만히 누워있다가 힘들게 기어다니고 또 수없이 넘어지다가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2발로 일어서게 되었을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은 무척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때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다들 뛰어다니는데 너는 왜 못 뛰어? 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일어선 기쁨보다 난 왜 뛰지 못할까 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딱 10년 전에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야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봐도 되게 부끄러울 정도인데 전문 작가가 아닌 사람이 쓴 글이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수백 번, 수천 번 수정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내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나왔다는 게 정말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피드백이 참 힘을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해보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건 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분야를 도전할 때 그 분야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혼자서 힘들게 이리저리 찾아보지 말고 돈을 써서라도 이미 아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게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없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야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발 환경 설정과 기본기부터 앱 출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고 만약 이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아직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열어보면 하단에 메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에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요. 지도에서 채팅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을 보면 채팅방 리스트가 나오고 그 옆에는 주변에 어떤 채팅방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옆에는 프로필이라든지 약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처음 이 앱을 보더니 다른 앱들에 비해서 좀 간단해 보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앱이더라도 알고 보면 정말 많은 공수가 들어갑니다. 파이어베이스 연동하기, 로그인, 카카오, 구글, iOS, 이메일, 스플래시, 구글맵 연동, 채팅방 만들기, 링크 연동되게 하기, 사진 올리기, 공지 알람 띄우기, 채팅방 자동 사라지게 하기, 관리자 모드 만들기, 유저 신고하기, 차단하기, 금지어 만들기, 프로필 설정, 주소 연동하기, 약관 만들기, 홈페이지 만들기, 애드몹으로 배너 광고 만들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엑스코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만들어냈다는 게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제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싶어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그냥 좋아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비전공자가 앱을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강의가 보이던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비전공자가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로봇 같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앱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도 백엔드라고 보통 말하는데 앱 동작을 위한 보이지 않는 아랫단의 기술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고 소프트웨어 문제를 대하는 맷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전공자보다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돈이 된다고 아무거나 도전하기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1인 개발자가 되어 앱 출시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 시작점이 제로 베이스가 아닌 어느 정도 두터운 발판 위에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성공 확률이 높은 걸 하는 게 좋잖아요. 내 시작점이 남들보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발판이 있는 뭐라도 아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앱을 개발하는 과정이 현재는 미래로부터 펼쳐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앱을 만들기 전인 2024년 7월이 현재라고 한다면 아직 이때 존재하지 않는 이 앱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고 내가 본 곳을 끌어당기기 위해 6개월간의 노력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6개월 전의 미래인 현재에 내 머릿속에서 그렸던 앱을 실제 세상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현재는 미래로부터 펼쳐진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앱을 개발하면서 생각난 것들을 전해드렸는데 다음 작업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계획이 한 10개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앱에서 뭔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그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때가 1997년이니까 정확히는 28년 전이네요. 기숙사에 딸린 그 자그마한 방에서 혼자 일기를 쓰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속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디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앱을 만들면서 예전 그 19살 때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뭔가 단순히 과거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마치 19살 때 가졌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28년이 지난 지금의 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글처럼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28년 전 19살의 내가 어딘가에 있을 미래의 나를 힘들게 부여잡고 있는 에너지라고 해야 할까요? 앱 개발을 하면서 제가 전에 말했던 사이버네틱스와도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사이버네틱스라는 내비게이터가 점점 깨어나 다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아직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결정된 두 번째 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비포유 TV의 미래가 펼쳐지는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비포유 TV였습니다. 참! 우리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질문은 댓글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안녕. 댓글도?